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요리라는 게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감수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귀찮은 과정이 맛있는 결과물로 보답을 할 때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요즘 셰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생선 요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피쉬 앤 크림 소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리하기 앞서서 사전 프랩 과정이 좀 있는데요. 파슬리랑 차이브로 일단 허브 오일을 만들 겁니다. 차이브는 20g을 준비해 주시고요. 파슬리는 반단 정도 사용을 할 건데 손으로 일일이 파슬리 잎을 따주실 필요는 없고 줄기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줄기는 나중에 육수 내실 때 활용하면 되니까 버리지 말고 모아두시고요. 파슬리 묶음의 규격이 파는 데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일단 재보니까 45g 나왔네요. 이제 끓는 물에 소금을 좀 풀어주시고 준비된 차이브랑 파슬리를 한 진짜 30초만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허브를 살짝 데치는 이유는 이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좀 없애줌으로써 클로로필이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녹색을 더 끌어올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30초만 딱 데쳐주신 다음에 차가운 얼음물에 식혀서 얘네 조리 과정을 바로 멈춰주셔야 됩니다. 끓는 물에서 빼내도 잔열로 계속 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물보다는 이렇게 얼음물로 확실하게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는 물기를 손으로 이렇게 꼭 짜서 불순물이 될 수 있는 물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일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 빼고는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건 조리용 기름이 아니라 피니싱 오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등급이 되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기를 짜낸 허브를 블렌더에 넣어주시고요. 저는 칼라마타 올리브유 300ml를 사용을 했습니다. 블렌더로 가실 때는 하이스피드로 잽싸게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가시면 모터의 열 때문에 색깔이 좀 갈색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운 채를 보울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건 집에 흔히 있는 키친타올이에요. 두 장을 이렇게 십자로 크로스해서 채 위에 받쳐주신 다음에 블렌더로 갈아 놓은 허브 오일 믹스를 채에 내려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커피 필터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불순물이 좀 덜 나오고 오일이 좀 더 깨끗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키친타올로 하고요. 걸러낸 오일은 이렇게 소스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좋겠죠. 보관은 일단 냉장고에 해주시고 사용하기 30분 전에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프로키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토론토 지역에 2개 지점 레스토랑 오픈을 거의 동시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조금씩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 스케줄이 조금 요번보다는 널널할 것 같아서 영상을 그래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이제 생선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좀 유행하는 스타일의 생선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생선은 오늘 저는 틸라피아라는 생선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이제 캐나다 양식장에서 양식을 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데 일단 한국에 유통이 되는 틸라피아는 별로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익혀 드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생선이고 뭐 굳이 틸라피아가 아니더라도 아무 흰살 생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소개해드릴 소스가 요즘 약간 셰프들 사이에서 좀 약간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재료로는 이제 릭을 사용을 할 건데 릭은 이제 서양식 대파예요. 제가 쿠팡에서 찾아봤는데 릭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구하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대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릭은 그래서 2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소스를 만드는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에 얹는 가니쉬, 2개 각각 이렇게 다른 조리법으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릭을 가급적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해놓은 이제 허브오일인데 허브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색감이랑 맛을 소스에 주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입니다. 이걸 오늘 전부 다 사용할 리는 없고요. 그냥 조금만 사용을 할 건데 남는 거는 그냥 냉장 보관하셨다가 한 쉘프 라이프가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요거는 만들어 두셨다가 뭐 샐러드를 뿌려 드시던가 아니면 다른 음식의 가니쉬 그리고 피니싱 오일 같은 걸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레시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셨다가 연말에 뭐 이제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알감자인데요. 뭐 생선이랑 소스만 먹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요 알감자도 같이 조리를 해서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으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채소부터 준비를 할게요. 이 윗부분, 녹색 부분은 좀 쓴맛이 나고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요리에 직접 사용해서 취식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얘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육수를 내시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요번 요리에서는 요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 꼭지 부분은 이렇게 날려주시고, 릭 뿌리 부분에서 한 5cm 정도, 요 정도를 잘라갖고 요거는 가니쉬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반을 일단 갈라주시고, 얘네를 그냥 송송송, 그냥 파송송 썰듯이. 릭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이어 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흙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깨끗이 좀 세척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세척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니쉬를 사용할 얘는 얇게 체를 쓴 다음에 튀겨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칼질이 좀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은 그 파 채칼 있잖아요, 이렇게 긁어서 내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넓게 듬성듬성 썰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모양이 이쁘려면은 칼질이 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부분은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한번 터주세요. 터주시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릴 때 요 끝에 맨 바깥쪽 레이어는 이제 흙이 묻었을 수 있으니까 버리고, 요 안쪽 부분만 사용하는데, 펼치시면 이제 요런 낱장으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시고, 릭이 갖고 있는 그 결 모양 있죠? 이대로 그냥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얇게 써실수록 이게 이쁘게 나와요, 모양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손 안 다치게 조심하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 가운데 안쪽 이제 코어 부분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채를 썰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감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동그란 편이고 얘는 이제 길쭉한 편인데, 저는 이렇게 동그란 면이 보이도록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한 1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끝부분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는 뭐 몇 피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알감자 하나에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생선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풋 떠 있는 걸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요거밖에 없어서 일단 손질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생선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으면 미끄러져서 다치기 쉽기 때문에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가위로 이제 밑에 부분에 지느러미 이런 거 걸리적거리니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 듣는 가위 어딨어? 자, 잘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생선 밑부분에 이 지느러미 있죠? 이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칼집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은 머리 윗부분에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등 부분부터 작업을 할게요. 가운데 이 선 있죠? 가운데 선 바로 위로 해갖고 칼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꼬리도 딱 트임해 주시고, 빠르게 하실 거 없이 천천히 이렇게 뼈에 최대한 밀착을 하셔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 척추가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배 부분, 요 내장이 들어있던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바로 밑에 보시면은 요 부분을 터야 돼요. 배를 들고 여기 요렇게, 요 앞부분 갈비뼈랑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칼로 직접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잡고 또 끊어 주시면은 이렇게 필레 한쪽이 나오고, 반대쪽도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이 윗부분에 보시면 요 갈비뼈가 있거든요. 갈비뼈는 이 일직선으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커브된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에 칼을 넣으셔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은 포가 떠지죠. 뱃살에서 요 끝부분, 요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제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핀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핀본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지? 잔가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갈비뼈 옆쪽에 사이드로 나 있는 뼈들이 있는데, 얘네를 제 손가락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머리 부분이, 생선 머리 부분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핀본이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실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뽑아 주셔야지 이제 생선 살에 데미지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생선 2개 필레가 이쁘게 떠졌죠.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주얼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어느 레스토랑에 내놔도 괜찮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소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허브오일이 안 섞여갖고 이렇게 무늬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소스고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생선 굽기도 굽기지만 이 소스랑의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 리크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이 크림 소스의 부드러움이 생선의 이 결 사이사이를 싹 감싸주면서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채 여러 번 걸르고 되게 블렌더 써야 되고 번거로운 요리긴 하지만은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면은 또 이 만족감이 또 어마어마한 그런 스타일의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림 소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느끼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리크, 그러니까 파향 같은 게 은은하게 밑에 있으면서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가니쉬로 얻는 그 튀긴 릭 있잖아요. 튀긴 릭이 바삭바삭함이랑 약간 이 구워진 파의 향을 더하면서 이 풍미까지 더해주는 그런 텍스처랑 풍미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좀 특별한 요리라든가 이런 비주얼로 승부를 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은 요리일 것 같습니다. 아우, 저 귀찮아서 어떻게 해먹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귀찮은 걸 해낼 때의 그 쾌감, 그게 바로 요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행복한 식사 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